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운명이라는 책입니다. 버나드 켈리 지음, 한지연 옮김, 행간에서 나온 책입니다. 평범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범한 노력, 어떤 비범한 노력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책은 직장인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이 통장을 찍고 사라지는 경험,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꼬박 일하는데 왜 내 통장은 늘 0원일까? 왜 내 생활은 늘 빠듯할까? 그런데 이런 생활이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계속된다면 정말 끔찍하죠. 말로만 절대 아니라고 외치지 말고 지금부터 저축과 투자로 재력 가문의 운명을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돈에 관한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적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돈에 관한 불변의 법칙 1. 저축하라. 그리고 되도록 일찍 시작하라. 2. 지출을 통제하라. 3. 돈이 돈을 벌게 하라. 투자하라. 4. 돈을 손실로부터 지켜라. 5.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만들라. 6. 당신과 가족을 위한 미래 수입을 확보하라. 7. 자기 개발 및 투자를 활용하라. 8. 돈 버는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공부하라. 돈에 관한 이 법칙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러 새롭고 신선한 말로 포장될 수는 있지만요. 이 법칙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안정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경제적 안정이라는 보물을 찾는 길로 인도해주는 보물지도라고 생각하고요.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어느 재테크 책에서나 다 나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설명은 간단한데 왜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걸까요? 저자는 일단 일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찾아야 할까?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든 대학을 갓 졸업했든 아니면 머지않아 이 둘 중 하나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든 너무 까다롭게 고르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고 합니다. 기회를 찾고 선택 가능한 여러 안들을 이렇게 살펴봐야겠지만요. 그런 후에는 꼭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완벽한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일단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은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을 알라. 우리가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교훈인데요. 재테크 각 단계의 성공 열쇠는 소득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소득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함으로써 재테크의 기반을 닦을 수 있습니다.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을 세우면 매달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고 고정적인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만족 지연 능력. 성공하기 위해서는 만족 지연 능력이 관건이 된다. 당신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큰 이익을 꾸준히 기다릴 자신이 있는가? 만족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결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재테크에도 성공할 수는 없다. 기다림은 모든 성공적인 저축과 투자 계획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2. 재테크 목표를 명확히 하라.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계획의 수립과 완수가 불가능하다. 첫 단계는 열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벌 때마다 몇 퍼센트씩 저축하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지금 몇 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재테크 목표액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말
경제적으로 얼만큼 성취하고 싶은지,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싶은지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3. 자신의 소비 패턴을 알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 접근법 중 하나는 왜 자신이 아직 그 길에 들어서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쓰는가? 필요 없는 것을 살 때가 언제인가? 들어서면 물건을 사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상점은 어디인가? 돈을 더 쓰고 싶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무언가를 사기 전에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면 소비 습관과 돈에 있어 반복되는 양상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돈에 관한 습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몇 달 동안 소비한 내용에 대한 일지를 쓰는 것이다. 가계부를 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4. 모으는 사람과 쓰는 사람. 자신의 소비 습관을 살펴본 후에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모으는 사람이 있다더니 나는 쓰는 쪽이네, 그게 나네 하고 놀라셨다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날 때부터 돈을 모으거나 쓰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특성은 반복에 의해 길러지며 계속하다 보면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결국 스스로를 돈을 모으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돈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돈을 모으는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당장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5. 예산을 세워라.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할 시점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번 돈보다 적게 쓰는 것이다.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예산이다. 예산을 세우면 매달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고 고정적인 저축이 가능하다. 6. 정말 필요한가? 생활비를 소득보다 적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고 물건은 물건일 뿐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꼭 있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빨리 구분할수록 힘들게 번 돈의 가치를 존중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해라. 쇼핑을 가면 물건을 사기 전에 스스로에게 내가 이것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가? 라고 자문해라. 7. 희생을 각오해라. 시간, 돈, 에너지, 관심은 희소한 자원으로 각자 우선순위를 매겨 그때그때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선을 그어야 한다. 희생은 경제적 성공의 열매를 맛보게 해줄 씨앗이다. 스스로에게 나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을 치를 의지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 8. 즐기며 모으기. 한 푼 안 쓰는 날과 죄책감 없는 돈. 한 푼 안 쓰는 날과 죄책감 없는 돈을 모아두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즐겁게 돈 모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쓰는 날이란 말 그대로 한 푼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날입니다.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쓰지 않는 거죠. 정말로 한 푼도 쓰지 않는 거죠. 죄책감 없는 돈이라는 것은요, 매달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괜찮아요. 이 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일종의 정신적 해방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가계부를 이렇게 쓰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면 가끔 좀 지치고 좀 슬프기도 하잖아요. 떡볶이 하나 사서 먹는데도 괜히 죄책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죄책감 없는 돈,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놓고 이 돈은 마음대로 쓸 거야 하면 좀 더 재미있게 돈을 모으면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9. 돈을 배워라. 자신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 항상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지속적인 학습이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돈과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라. 돈에 대해 매일 또는 매주 학습하는 것을 습관화하라.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습관을 들이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항상 본인의 목표를 명확히 하라. 2. 한 달 단위로 지출과 수입 내역을 확인하라. 처음에는 습관이 바뀌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성공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일주일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재테크에 관한 책을 매달 한 권씩 읽어라. 만일 읽는 속도가 느리다면 오디오북을 구매하여 출퇴근 시간이나 운동을 하면서 들어라. 이렇게 하면 행동의 변화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격과 품성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품성은 자신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품성을 기르는데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품성이 좋은 운명, 멋진 운명, 더 고귀하고 품격 있는 운명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굿바이 돈 걱정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